결심을 했을 때는 '내가 5년 안에 무조건 퇴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결심을 하고 정말 3년 만에 퇴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퇴사를 결심하고 3년 만에 이렇게 퇴사를 실행했고 월급의 5배 이상을 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거든요. 그 지인도 퇴사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퇴사 준비를 했는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제가 왜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퇴사를 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사를 하고 싶은 그런 고비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번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출근을 하는 길이 지옥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고 다시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때였는데 아이가 아침마다 회사에 가지 말라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었거든요. 그렇게 우는 아이를 떼어놓고 제가 출근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그런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퇴사를 하고 싶다.' 정말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직장 말고는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을 누르고 누르면서 그렇게 10년 이상을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여러 번 살 수 있다면 제가 이번 생에서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 보고 다음 생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딱 오더라고요. 내가 마흔이 되기 전에는 퇴사를 해서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퇴사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퇴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때 스승님이신 랭구님께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랭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게 나의 컨텐츠와 부동산 투자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제 머릿속에는 부동산 투자와 컨텐츠 두 가지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심을 했을 때는 '내가 5년 안에 무조건 퇴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결심을 하고 정말 3년 만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블로그 글쓰기였어요. 처음에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의 아기 때 사진 같은 것을 올려놓는 용도로 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블로그에 들어와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블로그에 글을 써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 제 일상을 글로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한 줄 적기도 어려웠는데 일상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적기 시작하니까 점점 글이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남편과의 대화에서 알게 된 일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생겼던 그런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건들을 나열하는 정도로 글을 쓰다가 나중에는 그 사건들에 제 감정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제 감정을 넣기 시작하니까 점점 제 글에 반응해주고 공감해주는 분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댓글이 달리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글을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더 신나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의 글을 적기 시작하다가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부동산 임장을 다녀와서 임장 후기를 쓰기도 하고 지역을 분석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제 경제 기사를 읽기 때문에 그 기사를 읽고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글로 적었거든요. 좀 더 뾰족한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제 글을 읽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제 이웃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제 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이렇게 돈에 대한 결핍을 해소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결국에 우리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분들은 저를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서 제가 점점 더 이렇게 부동산을 주제로 블로그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게 유튜브거든요. 처음에 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방향이 잡혀 있지가 않았거든요. 명확한 주제가 없다 보니까 영상을 봐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청약 단지 분석을 했었거든요. 이런 분석을 할 때 제 의견이나 제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사실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제 영상들을 보면 정말 인공지능이 말하듯이 아무 감정이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 영상에 댓글이 달리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나서는 제 경험을 위주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주제로 유튜브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가장 큰 허들이 무엇이었냐면 저보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기가 죽는 거예요. 나는 저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데 내가 유튜브를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강의를 듣고 시작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실행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부동산 소장님을 이렇게 만나더라도 소장님과 대화를 하는 게 너무 무서웠고 소장님이 말해주는 게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저보다 먼저 투자를 했던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봤었거든요. 친구는 그럴 때마다 짜증 한 번 안 내고 정말 쉽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 영상이 제 친구가 저에게 하나하나 쉽게 알려줬던 것처럼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정말 이런 것까지 알려줘도 되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세세하고 쉽게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덕분인지 정말 요즘에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제 영상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요즘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세상에 내가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온라인에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오프라인에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하는 것은 돈이 하나도 들지가 않아요. 그냥 채널을 만들고 나의 지식을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이게 더 잘 되게 되면 광고 수익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퇴사를 하고 1인 기업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유튜브와 블로그가 저에게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인데요. 퇴사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퇴사를 결심했을 때 제 전 재산은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다였거든요. 그 시점에서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봐도 주변 아파트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실거주하던 집을 팔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자산을 늘려갈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해서 힘들었어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강의를 듣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던 게 아니라 실행부터 했던 케이스였거든요. 강의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좋은 강의들은 거의 서울에 있더라고요. 제가 지방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저에게는 큰 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부동산 채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러 개의 채널이 나오더라고요. 랭구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정말 공짜로 이런 걸 알려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세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 영상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집안 살림을 할 때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원리가 제 머릿속에 담기더라고요. 한 아파트에서 거의 7년을 살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하락하고 상승하는 걸 다 겪었었거든요. 부동산에 사이클이 있다는 건 정말 믿게 됐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알게 되니까 이것만 제대로 알게 되면 부동산은 언제 사면 되고 언제 팔면 되는지 그 타임을 알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투자의 방향을 잡아갔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임장을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가까운 곳들은 거의 하루 만에 이렇게 임장을 다녀왔었고, 멀리 있는 곳들은 여름 휴가 등을 이용해서 막 3일 일정으로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때 갔던 곳들이 부산도 있고 경기도 용인 같은 곳들도 있거든요. 2박 3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숙소를 정해서 하루는 임장을 정말 열심히 다니고, 또 하루는 아이들과 워터파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 박물관이나 이제 아쿠아리움 같은 곳을 간다든지 하면서 여행을 많이 즐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임장과 여행을 합쳐서 임장 여행으로 이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임장을 가서 뭔가 재밌는 게 있어야지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재밌는 여행 코스도 같이 짜가지고 많이 다녔거든요. 여름에도 임장을 다녔는데 모자 하나 쓰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거 보고 남편이 너는 정말 부동산에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부동산에 미쳤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자산을 늘리고 퇴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임장을 갔을 때는 그 하루만이라도 그 동네에 사는 주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과 그 동네에 있는 큰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키즈 카페도 가서 같이 놀고 하면서 정말 주민이 된 것처럼 그 하루를 즐겼었거든요. 그게 정말 그 도시를 제가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임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70% 정도 팔고 나머지 30%를 임장을 했을 때 제대로 임장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저평가 지역을 제대로 정하고 그 지역의 입지를 분석하고 그 입지를 분석하고 나서 아파트 단위로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임장을 가야지 그때서야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걸 보고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걸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손품을 팔고 임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빨리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퇴사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퇴사를 한다고 결심했던 그 시점에는 아직 제대로 확실하게 성공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서는 남편을 비롯해서 가족들과 친구들도 갑자기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 스스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은 제가 컨텐츠와 부동산 투자라는 확실한 줄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제가 저를 갈아 넣으면 분명히 어떤 성과가 있을 게 보였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3년 만에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생활을 보면 퇴사를 하고 나서도 저는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저녁 6시까지는 계속 일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이유는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고 저를 갈아 넣는 만큼 그만큼 성과가 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퇴사를 한 이후에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퇴사를 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이런 큰 줄기를 가지고 구상을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구상을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갈아 넣었을 때 확실한 성과가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정말 퇴사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퇴사를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더 바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바쁜 게 싫은 게 아니라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